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주 재밌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든 설명을 싹 다 하진 않을 거예요. 한 70% 가까이만 할 거고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전자의 이동이랑 산소의 이동에 대해서 빡세게 공부를 했잖아. 그리고 주로 나왔던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산소의 이동이었죠. 이번에는 전자의 이동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가장 먼저 제가 쓰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금속의 반응성이야. 금속의 반응성. 자, 여러분,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반응성이 큰 것에 대해서 한번 내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금속은 대부분 다 전자를 어떻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금속들은 대부분 다 버려요. 자, 그러면 금속이 전자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산화랑 환원에 대한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산화하는 거예요? 환원하는 거예요? 산화하는 거죠. 그쵸? 따라서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산화를 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잘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순서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전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전혀 없지만 조금 써보겠습니다. 칼륨, 칼슘, 오케이? 칼륨, 칼슘, 그 다음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있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암기하시지 마세요. 암기하지 마셔도 되는데 저거는 넣으세요. 알겠죠? 그 다음 또 쭉쭉쭉 가다가 우리는 아연 한번 나와줄 겁니다. 아연. 그 다음 또 쭉쭉쭉 갈 건데 갑자기 중간에 수소가 껴있어. 얘들아, 금속의 반응성이라 그랬는데 수소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수소는 음이온 됩니까? 양이온 됩니까? 양이온 됐죠? 그래서 여기에 껴있어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구리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생각해보자. 왼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는 소리는 산화를 잘하는 거야? 환원을 잘하는 거야? 산화를 잘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어떻게 되는 걸까? 작아지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아, 반응성이 작구나. 그러면은 산화를 잘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산화를 잘 못하면 반대로 이걸 더 잘하겠죠. 뭘 더 잘하는 거야? 그렇지. 환원을 더 잘할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요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암기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시험 문제에서 알려줄 거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요. 산화만 일어난 경우 있었어, 없었어? 환원만 일어난 경우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즉, 우리는 이 산화 환원은요. 항상 언제나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며 단어 그대로 항상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 요 정도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죠? 자, 그 다음은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제가 수업 시작하면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별건 아니에요. 금속이 산화를 했고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금속이 산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버린 거야, 버리지 못한 거야? 버린 거야. 따라서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어떠한 원소는 A 플러스의 형태로 되었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친구는 전자 하나를 따로 버렸기 때문에 아하, A는 뭐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산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A는 산화하였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왼쪽에서 제가 설명을 했네요. 누구 하나가 반드시 산화를 했으면 다른 아이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환원해야 돼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금속끼리의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누군가가 전자를 버렸으면 누군가는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얻어야 돼. 질문해볼게. 금속은 음이온이 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온일 때만 가능할 거야. 무슨 소리야? B 플러스라고 형성되어 있는 이 이온이 A가 버린 전자를 먹어서 뭐가 되는 거다? 원자 상태로 되돌아갈 때 아하, B는 뭐 했다? 환원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그치? 이해됐죠? 자, 이게 오늘 배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금속과 금속이 만났어. 누구는 산화를 했으면 누구는 반드시 환원을 해야 돼. 그 뜻은 한 친구가 버린 전자를 한 친구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반응을 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A라고 하는 친구는 전자를 버릴 수 있는 상태이어야만 합니다. 전자를 버릴 수 있는 상태는 원자일 때만 가능할까요? 이온일 때만 가능할까요? 원자일 때만 가능하겠죠. 즉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 원소는 반드시 원자이어야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B는 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자 상태여야만 할까요? 이온 상태이어야만 할까요? 이온 상태이어야만 이 실험이 성립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요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A가 뭐 했죠? 산화했습니다. B는 뭐 했죠? 환원했어요. 따라서 두 금속의 반응성에 대해서 구해보자면은 산화되는 친구가 무조건 반응성이 어떻게 된 거야? 큰 거야. 그래서 A의 반응성이 B의 반응성보다 더 크다고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완벽해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 과정을 그대로 가지고 와볼 건데 이번에는 그 어떠한 반응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볼게요. 그 뜻은요. A는 B랑 만나서 산화하고 싶어. 오케이? 즉 전자를 버리고 싶어. 이해됩니까? 근데 반응을 하지 않았어. 그럼 전자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오케이? 왜 얘가 전자를 버리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A가 애초에 이온이었기 때문에. 반응 왜 안 했냐? A가 A 플러스로 존재해서 산화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산화가 불가능해서 반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B는 A랑 반응해서 전자를 받고 싶어. 얻고 싶은데 얻지 못했어. 그 이유는 무엇일까? B가 애초에 B 상태로 존재했기 때문에, 원자 상태로 존재했기 때문에 환원될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떠한 반응도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저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별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여러분 다섯 번째 나 요거 설명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한번 써볼게. 다섯 번째, 여러분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 뭔지 아세요? 네. 수용액이 뭐예요? 섞은 맞아요. 물에다가 섞은 거죠. 그쵸? 물에 섞음. 자, 대표적으로 NaCl 수용액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물속에 어떤 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까? Na 금속이고 Cl 비금속이네요. 금속과 비금속끼리의 결합, 이거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 따라서 얘네들은 물속에 어떻게 존재해야 될 겁니까? Na 플러스의 형태로. 그 다음 Cl 마이너스의 형태로 존재하겠죠. 그쵸? 요 내용을 제가 왜 꺼냈냐?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Cu, SO4, 수용액이야. 알았지? 여기다가 수라고 쓸게. 수용액이고 여기다가 아연 막대를 집어넣었습니다. 뭘 집어넣었다고? 아연 막대기를 집어넣었어. 알겠습니까? 저 이거 그림으로 설명하거든요. 잘 보세요. 이렇게 비커가 있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황산구리 수용액을 담은 다음에 아연 막대기를 집어넣을 건데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아연 막대기가 조금 어떻게 되었어요? 잘려 있어요. 형제 뭐라고? 녹았어. 왜 녹았냐? 얘가 이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ZN 2 플러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2 플러스가 됐다는 소리는 몇 개의 전자를 어떻게 한 겁니까? 개의 전자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내보내게 된 거예요. 2개의 전자를. 알겠어? 그럼 이 내버린 전자를 누가 호로록 삼켜버렸냐? Cu2 플러스가 호로록 삼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쌤, SO4는 반응 안 하나요? 네, 아무 짓도 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구석에다가 처박아 둘 거야. 알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거 화학 반응식 쭉 한번 써볼까? 첫 번째, 넣어준 금속 막대인 아연은 여러분 어떻게 변화했어요? 아연 이온으로 변화하였죠. 맞아, 아니야? 그죠? 2 플러스가 되었어. 그래서 전자를 어떻게 한 거죠? 갖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전자를 버렸다. 산화야? 환원이야? 산화. 그래서 아연이 산화한 거야. 근데 구리는 어떻게 되었냐? 아연이 버린 전자를 호로록 삼켜버렸습니다. 전자를 빨아먹었네요. 그럼 구리 입장에서는 뭐 한 거죠? 환원한 거예요. 질문. 우리 방금 전에 공부했어, 얘들아. 산화를 한 친구가 반응성이 큰 거야? 환원을 하는 친구가 반응성이 큰 거야? 산화한 친구가 반응성이 큰 거지. 따라서 반응성은 누가 더 클까요? 아연의 반응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근데 얘들아, 칠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실험이 진행될 때요, 아연 이온이 한 개씩 생성되고 있습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 진정할게요. 갑자기 내가 욕하려고 그랬는데 왜 욕하려고 했냐면은 1학기 때 공부 대충 한 애들이 있지. 그래도 여기는 나랑 그래도 꾸준하게 했던 애들이니까 괜찮은데 중간에 이제 들어온 애들이 2 플러스잖아요. 2개 아닙니까? 너무 속상해, 얘들아. 2 플러스는 전자 2개를 버렸다는 거지, 얘들아. 2개라는 의미가 아니야. 그치? 매년 있어. 진짜. 있어요? 매년 있었어요. 매년 있었어요. 매년. 진짜로. 그러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구리 이온은 없어지고 있어요. 몇 개씩? 한 개씩. 그러면서 생각해봐. 하나가 들어오고 하나가 나가네? 뭐야, 손이 왜 이래? 하나가 나가고 하나가 들어오네? 전체 이온 수는 어떻겠어? 일정하겠죠? 첫 번째, 물속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 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할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실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짜증나라는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보통 알려주거든요. 알겠죠?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 수용액의 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얘들아, 밀도 우리 애초에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니? 내가 하트로 구하라 그랬어. V분의 M입니다. 즉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온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그런 얘기 꺼낸 적 있어, 없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피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럼 우린 뭐만 판단해야 돼? 질량을 판단해야 돼. 근데 우리 질량을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리의 질량 혹시 아세요? 64입니다. 아연이 더 무겁대요. 오케이? 자, 말씀드릴게요. 쓸게요. 아연의 원자량이 구리보다 더 무거운 거야. 자, 얘들아. 쓰지 말고 우선 칠판 보고 대답 한번 해보자, 얘들아. 무거운 친구는 물로 들어오고 있어요. 맞아, 아니야? 맞아요. 가벼운 친구는요, 요 막대기에 이런 식으로 콕콕콕콕콕콕 석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가벼운 친구는 물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질문해 볼게요. 물의 무게는 점점 증가해요, 감소해요? 이해됩니까? 상대적으로 무거운 아연이 물속에 녹아 들어가 있고 물속에 있었던 가벼운 구리가 막대기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럼 질량은 점점 어떻게 돼야 돼? 무거워져야 돼. 그러니까 밀도는 점점 어떻게 돼야 될까? 증가하겠지. 이해됐어? 그죠? 그럼 여러분 당연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이 금속 막대의 질량 물어볼게요. 막대 질량 어떻게 돼야 되겠어? 당연히 감소하겠네. 감소할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번째. 자리가 좀 좁아서 이렇게 쓸게. 막대랑 수용액이라고 할게. 얘들아, 막대는 수용액에게 뭘 지금 주고 있어요? 아연을 주고 있죠? 아연, 이온을 주고 있고요. 수용액은 막대로 뭘 주고 있어요? 구리를 주고 있습니다. 구리 이온을 주는 게 아니죠. 왜냐면 막대기에는 구리 원자 상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구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근데 물론 이제 구리 이온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건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혼틈 질문. 구리 원자 무슨 색이라 그랬지? 빨간색, 붉은색. 구리 이온 무슨 색이라 그랬지? 파란, 푸른색. 산화구리 무슨 색이라 그랬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리 이온의 개수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감소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수용액은 실험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해질까 투명해질까? 미친놈아, 투명해지겠지. 까미. 아니 좀. CU2 플러스 감소하잖아요. 그죠? 그죠? 점점점 푸른색에서 투명한 색으로 변할 겁니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훨씬 더 좆같고 어려운 거 다 맞춰놓고 이딴 거 틀리면 진짜 계열받습니다. 그죠? 요런 거 틀리지 말자. 그럼 저런 거 드릴게요. 아유, 씨. 그나마 낫잖아요. 안 돼. 맞춰. 자, 얘들아. 내가 가끔 얘기할걸? 요것만 해도 다 맞을 수 있어. 오른손 걸게. 다 틀린 다음에 오른손으로. 아니, 나온다고. 아. 요거 나올 거라고. 자, 두 번째는 또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질산은을 사용할 거야. AgNO3랑 얘도 수용액입니다. 수. 그 다음 구리 막대를 넣어줄 거예요. 똑같은 네모 모양으로 하면 재미없겠지. 다른 모양으로 하자. 뭐 할까? 세모? 동그라미? 마지막 거 동그라미로 하자 그러면. 알겠지? 이번에 세모로 한번 가보자.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세모도 조금 어떻게 됐어요? 녹았죠? 왜 녹았냐면 구리 막대에 존재하던 구리 원자가 구리 이온의 형태로 바뀌면서 녹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몇 개의 전자를 물속에다가 넣어준 거죠? 맞아요.
두 개의 전자를 물속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럼 물속에 있었던 양이온은 이 두 개의 전자를 반드시 먹어야 돼요. 뭐라고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은은 어떤 이온이에요? 그냥 플러스예요. 얘 혼자 두 개 다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몇 개의 은이온이 반응해야 돼? 그렇지. 자, 여기다가 써볼까, 얘들아? 그럼 어떻게 변화하느냐? 금속 막대였던 구리 원자가 구리 이온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전자 두 개를 내놔요. 알겠죠? 그지?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뭐 한 겁니까? 산화한 거예요. 그 다음 물속에 있었던 은 이온이 전자 두 개를 무조건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반응이 일어날 것이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이 은이 마찬가지로 구리판에 석출이 될 거거든? 근데 생각해봐. 몇 개의 은 이온이 반응했니? 두 개의 은 이온이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의 전자를 받아서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두 개의 은 원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이 친구 뭐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환원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지, 얘들아? 얘들아, 산화되는 친구가 반응성이 큰 거야? 환원되는 친구가 반응성이 큰 거야? 산화. 누가 산화했어? 구리. 그러니까 구리의 반응성이 은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리 이온은 한 번에 몇 개씩 증가하고 있어요? 한 개. 은 이온은 몇 개씩 감소하고 있어요? 두 개. 수용액 속 전체 이온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겠죠. 그죠? 이온 수는 점점 감소할 거예요. 두 번째, 밀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 얘들아, 구리가 무거울 것 같아? 은이 무거울 것 같아? 은이 더 무거워. 그럼 무거운 친구가 물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네? 그럼 밀도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돼. 감소해야 돼. 알겠지? 그럼 얘들아, 자연스럽게 막대기의 질량은 점점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되겠지. 근데 이거 무조건 암기하시는 것도 저는 빠르게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원리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겠죠? 여기다가 써줘야지. 땡땡땡. 원자량은 은이 구리보다 더 무거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지금 또 쓰려고 하는 것도 요거예요, 여러분. 금속 막대랑 수용액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요거 한번 이야기해 볼 거야. 막대기는 수용액에게 뭘 넣어주고 있냐면은 구리 이온을 넣어주고 있고요. 수용액은 막대에게 몇 개? 두 개의 은 원자를 주고 있는 거야. 자, 생각해봐, 얘들아. 구리 이온의 개수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진짜? 증가하고 있지. CU에서 2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증가하고 있는 거지. 2 플러스 무슨 색? CU 2 플러스 무슨 색이라 그랬어? 푸른색, 파랑색. 그러니까 이 실험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수용액의 색깔은 점점 어떻게 될까? 점점 파랑색이 진해질 겁니다. 점점 푸른색이 심해지겠죠. 헷갈립니다, 여러분. 저거 헷갈려요. 그죠? 네. 잘 가지고 왔지? 설명 깔끔하게, 판서 깔끔하게 나오지 않니, 생각보다? 아니, 좀 지저분한가? 아니요. 괜찮지, 정도면. 봐줄만 할 거야.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유형 설명 2개랑 개념 정리 하나 한 다음에 상과 연기 살짝 한번 시작을 해볼 거예요. 알겠죠? 따라가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요구하면 수업 끝이야. 다 왔어. 자, 세 번째는 여러분 느낌이 조금 달라요.
왜 다른지 들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실험했던 거는요. 물속에 있던 구리 이온이 아연 막대기에 석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고체가 되어 나온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물속에 있던 은 이온이 구리 막대기에 달라붙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얘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염산, 염화수소 수용액이고요. 여기다가 아연 막대기를 집어넣을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친구 아까 우리 동그라미로 하자 그랬으니까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비커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별로 해주시면 안 돼요? 별이요? 너무 어려운데. 아, 동그라미 하자. 하트 어때? 하트. 오케이. 반으로 쪼개주세요. 싫어 그건. 까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가볼게요. 이 하트 모양으로 만든 아연 막대기는 염산 수용액에다가 아연 이온을 넣어주고 있음과 동시에 전자 두 개를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물속에 있었던 양이온이랑 반응을 하게 되는데 물속에는 양이온이 누구야? 수소이온이야. 자, 재밌는 사실. 수소는 금속이니 기체니? 기체예요. 기체야. 막대기에 석출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공기 중으로 날아갈 겁니다. 어떻게 되어서? 수소 기체가 되어서. 요게 조금 차이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화학 반응식 한번 써보게 되면요. 아연 원자가 아연 이온으로 바뀌면서 두 개의 전자를 내놔요.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산화한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수소 이온이 두 개의 전자를 받아 먹어서, 자, 여러분 요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체가 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H2로 한 다음에 화살표 위를 씁니다. 이게 공기 중으로 날아갔다라고 하는 표시래요.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은 이런 거 한번 알아두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냥 얘는 그리고 환원하였다. 다 똑같은 질문 지금 세 번째 물어보고 있어. 얘들아, 반응성이 큰 거는 산화를 하는 거야, 환원을 하는 거야? 산화를. 우와, 다른 걸 봤어요. 그러니까 반응성은 아연이 수소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는요, 1번과 2번 같은 케이스는 물로 이온이 들어오는 만큼 다시 막대기로 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그렇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물속에 있었던 두 개의 수소 이온이 사라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온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쵸? 이온수 감소. 자,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쉬워, 얘들아. 수소의 질량 얼마니? 뒤진다. 1이지. 근데 아연이 64보다 무겁다 그랬지. 잽이 돼, 안 돼? 잽 절대 안 돼. 밀도 어떻게 되겠어? 증가. 무조건 증가야. 물속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치? 밀도 증가. 자, 그 다음 세 번째. 막대기의 질량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야 돼? 감소. 막대기의 질량은 감소입니다. 달라붙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지? 자, 얘들아, 내가 굳이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실험들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1, 2, 3번을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 필기하신 거 지금 잘 들여다보세요. 1, 2, 3번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이 다 달라. 그지? 조금씩 다 다르지. 첫 번째 케이스는 이온수가 일정해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온수가 감소하는 대신 밀도가 감소하고 막대 질량이 증가해요. 세 번째 케이스는 이온수가 감소하는 대신에 밀도가 증가하고요. 막대기 질량은 또 감소해요. 조금 좀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얘도 요거 한번 해봐야지. 막대랑 수용액 사이에서
알겠죠? 막대기는 수용액에게 아연 이온을 넣어주고 있고요. 자, 약간 차이점은 저 이렇게 할 겁니다. 수용액에 있던 친구가 막대기로 달라붙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살표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날아간다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소 기체가 되어 날아간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다음 시간에 뭐뭐 한다 그랬습니까? 문제 유형 설명 하나 할 것이고요. 개념 정리 하나 하고 상과 연기 들어가 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네. 문제 푸세요. 수업 여기까지. 화장실 갔다 오세요.